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앞서서 보신 것처럼 또 한번 교육 정책의 이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외고나 과학고, 이른바 특목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변호사님? 결국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제 특목고가 나왔고,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자립형 사립고 등 이제 확대가 됐었죠. 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여러 가지 그렇죠. 결국은 이제 특목고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다시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그 폐지 주장은 옛날에 과거 명문고를 폐지할 때의 그 논리하고 비슷합니다. 그게 다시 돌아갔어요. 그렇군요. 그 폐지하면 또다시 폐지됐을 때 또 화양 평준화가 되니까 그럼 수월성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또 다시 돼도 되죠. 그런데 이제 당초 그 목적과는 다르게 이제 명문대를 진학하는 통로로만 전락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결국은 이제 이 특목고가 자기의 원래 설립 취지에 맞춰서 그렇죠. 운영된 것이라기보다는 네. 결국은 대학 입시를 위한 어떤 학원으로 전락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었어요. 영재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 입시 학원처럼 변질됐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특목고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이 황폐화되어 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특목고를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특목고를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결국은 이제 특목고 폐지에 반대하는 주장은 네. 이제 우선 제일 기본적으로는 결국은 그걸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강한 민족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폐지된다면 결국은 강남 8학군이 부활될 걸로 봐요. 왜냐하면 강남 8학군에 학원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렇죠. 또 거기에 과거 명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문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강남이라든지 서초라든지 목동에 교육 환경이 좋은 데로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오죠. 그렇죠. 그럼 거기 가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이 또 굉장히 가격이 올라갈 테고 위장 전입도 많아질 테고 뭐 어떻게든지 거기 가서 강남 8학군으로 결국 일종의 이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그렇죠. 것이죠. 예, 예. 이 수월성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제 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 특목고를 가게 되는데 만약에 네. 특목고가 없어지면 이제 불안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기 유학이 다시 또 나타나요. 이게 과거에 조기 유학 붐 때문에 국부도 많이 유출됐는데 네, 예. 특목고가 생기고 자립형 사립고가 생기면서 조기 유학 그 학생 숫자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근데 이제 특목고가 없어지면 이제 학부모들은 결국은 특목고 같은 역할을 하는 영재 교육을 하는 네. 그런 학교로 유학을 보내죠, 어려서부터.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학생들이 전부 가서 한국의 그 가치관이라든지 국가관을 갖기 전에 외국에 어려서부터 가게 되니까 인재 유출이 돼서 거기서 그냥 외국에서 그냥 평생 살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문제가 조기 유학 붐이 이제 결국은 이제 커질 그런 우려도 있고요.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반돼서 이 특목고라는 것은 국가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대부분 400억, 500억의 돈을 개인이나 회사, 법인이 투자했어요. 네. 기숙사도 다 만들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폐지해버리면 이제 지방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필요가 없죠. 일반고가 되면 주변 학생들이 오니까. 그렇죠. 그럼 기숙사 지어놓은 게 그게 사실은 필요 없으니까 거기에 근무했던 여러 가지 그 근무한 사람들은 뭐 대량 해고 사태도 될 테고 또 기업이나 개인 투자한 이런 그 교육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소송도 할 수 있겠죠. 그 교육 구조를 개선하자 이거에는 뭐든지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학생들이 있는 그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이렇게 가서 되겠는가 이런 고민을 다 하거든요. 네. 뭐 아이들이 뭐 밤늦게까지 학교보다는 학원 생활에도 집중하게 되고 또 입시생이 하나만 있으면 온 가족은 다 입시생이 돼버리고 그렇죠. 또 어떤 면에서는 학교 교육에도 부익부 빈익빈 사회 양극화 현상이 그대로 들어와서 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또 반대로 또 어려운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교육 구조의 틀을 바꾸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공교육을 내실화시키는 것도 맞죠. 네, 맞죠. 사실은 공교육을 전체적으로 다 내실화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명문대학을 나와야만
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고 사회에서 결국은 자기 목을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인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가든지 간에 그 대학에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개발할 수만 있다면 결국은 학벌에 관계없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특목고 폐지 여부의 찬반보다는 대학 입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대학 입시 자체를 결국은 그 구조 자체를 잘 만들면, 그러면 특목고로 그대로 있고 수월성 교육을 한 상태에서도 네. 일반고에서도 얼마든지 명문대학에 갈 수 있게 네.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교육의 본질이 뭐냐, 또 교육의 목적이 뭐냐를 좀 더 살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성경적인 교육은 어떤 것이냐, 또 우리 주님이 하셨던 교육관은 또 어떤 주님은 교육관을 가지고 계셨는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데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의 각 구성원으로서 서로 어우러지게 하는 데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순위를 매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게 하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 아닌가. 또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깨닫게 하고, 그죠? 스스로 또 발견하게 하고, 또 각자의 은사를 개발하게 하고, 또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몸소 그 삶으로 실천해 보여주는 그런 교육과 그런 삶을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제도뿐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목적과 본질적인 그런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그 유대인의 경우 그 교육은 그렇죠. 결국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질문시. 결국은 이제 하브르타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렇죠. 결국은 이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뭐를 모르면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깨우치는 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에 있어서는 그렇게 깨우치게 하기에는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범위도 많으니까 그렇죠. 주입식으로 바로바로 가르쳐 주니까 맞습니다. 스스로 깨닫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본인이 깨닫게 하고 그걸 터득한 후에 거기서 동기부여를 받아서 자기의 재능이 뭔지,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찾아서 그것을 발전시키면 어느 분야에 가서든지 그 사람이 결국은 사회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규격화된 틀 속에서 결국은 이제 다식판에서 그 뭐 약과 찍어내듯이 똑같은 사람만 만들어내니까 창의성 교육이 안 돼서 맞습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은 노벨 수상자 900명 중 200명 이상이 나왔는데 우리는 노벨 수상자가 평화상 외에는 나오지 않은 것은 결국은 교육의 문제점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교육의 문제점을 보면서 수월성 교육, 특목고대로 되고 수월성 교육을 하고 일반고는 일반고대로 이런 하브르타 교육도 도입해서 결국은 그들의 개성 있는 그 능력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단순히 특목고를 없애자. 그러면 결국은 하향 평준화가 되고 그럼 수월성 교육도 안 돼서 인재를 개발할 수도 없고 또 전국에서 결국 지역균형 발전이 안 되니까 전국에서 결국은 과외 열풍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것이 정말 심하게 말하면 망국으로 가는 길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점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죠. 요즘에 그 대학 입시를 유치원에서부터 준비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단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교육의 목적은 아닐 텐데 또 대학에 가면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또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교육관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좀 더 그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